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춤을 박주면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지금 새로운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가 상당히 제 평소 목소리하고 다르게 상당히 이제 굵고 저음으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좀 목이 아픕니다. 말을 할 때 목이 아파서 오늘은 뭐 그렇게 길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짧게 여러분들께 주간 전망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흐름 살펴보면 이 금융시장의 시차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글로벌 증시가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서 위험 선호가 조금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이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 목요일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는데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이제 2.6에서 2.5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지난주 목요일날 국내 증시는 조금 장대 음봉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전 주에 미국 금리가 상승한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주초에 상승세를 조금 보였다가 주 후반 들어서 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소식에 다소 금리 상승폭이 조금 줄어드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었고요. 그 위에 뭐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 경제 지표 계속 약세 보이면서 달러화 강세가 좀 이어졌고요. 원자재 시장에서도 유가의 상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안전자산인 좀 금 가격은 하락했고요. 이제 눈에 띄는 거는 계속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이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들은 다소 조금 위험 선호 현상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한 주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은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조금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 또 이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경제 지표나 이벤트가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미국에서는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 주택 판매, 기존치하고 신규 주택 판매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의 1분기 GDP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가 올해 1분기 들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 경제 지표가 또 좋아지면서 생각보다 1분기 좋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생기고 있어요. 관련해서 한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그 차트나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에서 이 성장률 전망을 공식적으로 하는 그 연방 지역 연은이 있는데 하나는 이 애틀란타 은행의 GDP Now라는 모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뉴욕 연은의 Nowcasting이라는 모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모형의 성장률 전망치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수치가 다르거든요. 일단은 보시면은 이 나우캐스팅 뉴욕 연은의 전망으로는 1분기 성장률 현재 1.37%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모형으로 보면 최근에 경제지표 좋아지는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 2.8%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영역으로 표시한 게 10개 기관들의 이 평균적인 전망치인데 보시면 중심값이 한 1.5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컨센서스는 한 1.5%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뉴욕 연은도 그 정도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애틀란타 연은이 보기에는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좋아진 부분이 있어서 이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커 보인다, 뭐 이렇게 현재 상황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로는 1분기 성장률이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봐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날 발표되는 1분기 GDP 일단은 조금 위험자산 쪽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다음 주에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이 스웨덴과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인데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역사가 깊은 중앙은행이 바로 이 스웨덴의 릭스뱅크라고 하는 중앙은행입니다. 무려 1668년부터 이 스웨덴의 릭스뱅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스웨덴 중앙은행을 일컬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은행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스웨덴의 기준금리를 보면 그 지난해 12월 달에 마이너스 0.5%로 사상 최저치였던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해서 지금 마이너스 0.25까지 올려놨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글로벌 경기 여건 좀 둔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스웨덴 중앙은행도 추가로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유보적인 그런 입장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스탠스가 확인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본 중앙은행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0.1%였던 기준금리를 뭐 크게 바꿀 것 같지 않고 최근에 일본 경제도 상당히 좀 부진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엔화 강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역사와 전통이 깊은 스웨덴도 그렇고 또 현재 이 글로벌 마이너스 기준금리의 또 선두권에 있는 이 일본도 지금으로서는 좀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좀 보일 것 같은 뭐 이런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2019년도 이 추경안 발표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7조 원은 좀 안 될 거다. 이제 그리고 5월 임시국회 이내에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예상 수준에서는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1분기 GDP 성장률 한국은행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제가 주간 전망소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제목 자체도 한국은행의 성장 전망치 내릴까 말까였고 현재의 경제 여건을 감안해보면 원래는 내려야 되는데 추경을 감안하게 되면 그냥 유지할 거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딱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한국은행은 일단은 성장 전망치를 내렸어요. 2.6에서 2.5로 내렸는데 추경은 반영하지 않았다 그랬고요. 추경안이 예상대로 7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 나오면 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올릴 거다 이런 전망을 해요. 정부 측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또 2.6에서 2.5 낮췄지만 결국 올해 성장률은 지금 현재로서는 2.6 수준이 좀 유력한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왜 수치를 내렸는지 어떤 요인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지난 1월에 발표한 이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보면서 지금 왼쪽에 지난 1월에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의 세부 항목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이 최근 4월에 발표한 이 성장률의 세부 항목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간 전망소에서 여기 보시면은 성장률 전망을 구성하는 설비 투자가 상반기에 마이너스 2.1, 하반기 6.3 해서 연간 2.0 보고 있는데 이미 상반기가 이 예상치보다 훨씬 안 좋았다. 그래서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산업활동 동향 지표까지 제가 보여드렸죠. 기억이 안 나신 분은 지난주 주간 전망소를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 바뀐 거 보세요. 그대로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설비투자 전망치 수치를 상반기에 당초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5.3으로 확 내렸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도 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국내 경제가 생각보다 부진한 이유는 바로 이 설비 투자가 예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결국 설비 투자가 예상보다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꺾이면서 조정 국면 들어갔고 반도체의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내 경제가 향후에 회복세를 보이려면 또 이 설비 투자가 회복이 되려면 결국은 수출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려면 반도체의 업황이 개선이 돼야 된다. 현재로서는 전망이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요거는 좀 가봐야 되는 아는 상황이고 최근에 분위기는 반도체의 바닥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관련돼서 한번 그 뉴스 한번 볼게요. 지금 연합인포맥스에서 이 4월 20일 토요일 날 6시에 나왔던 뉴스였는데요. 보시면 지금 그 세계 최대 이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올해 2분기 실적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했대요. 그러면서 실적이 바닥을 지났다. 반도체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들이 조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국내에 그 최근에 주가 흐름도 보시면은 SK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1분기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기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하반기에 반등의 폭과 속도가 얼마일지가 조금은 관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새롭게 그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이 수치하고는 크게 이제 하반기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번에 성장률 2.5로 낮췄는데 만약에 추경이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다음번 성장률 전망치 수정해서 발표하는 7월 달에는 뭐 다시 2.5를 2.6으로 올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지표 측면에서는 추세적으로는 조금 경기가 다운턴으로 가는 건 맞지만 1분기가 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 3분기 좀 뒤로 갈수록 경기 지표가 조금은 개선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기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시면 2018년도가 상반기 성장률이 2.8하고 하반기가 2.5, 즉 상고하저의 형태를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웬만하면 상반기 성장률보다는 하반기가 높은 이른바 상저하고의 이 성장률 궤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로 비교를 하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감안해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에 있어서 조금 1분기 내지는 상반기 경기 바닥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생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그러면 한국은행 통화정책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지난주 4월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조치가 있었죠. 뭐 금통위 내용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거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은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한국은행이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켰다가 이제 금리 인상 깜빡이를 꺼버렸어요. 즉 금리 인상을 시사했던 문구들을 이제 생략을 해버렸는데 그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향후에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한국은행의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 보여드렸잖아요. 아마도 지금 하향 조정했던 2.5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무래도 뭐 더 낮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오히려 추경이 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예상대로 반도체의 업황이 조금 살아나면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상반기보다는 높아져요. 그래서 경기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좀 금리를 서둘러서 연내 인하할 정도의 환경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뭐 기존 전망보다는 많이 낮추긴 했어요. 원래 올해 물가 1.4보다가 수정 전망은 이제 1.1로 낮춰서 뭐 물가 타겟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어떤 명분이 좀 충분히 있긴 한데 사실은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우리 스스로가 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미국 기준금리를 보시면 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기준금리가 상단 기준으로 2.5이고 우리가 1.75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보다 한국이 기준금리가 한 75bp 정도 낮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미국보다도 앞서서 기준금리를 내린다? 이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이 금리를 먼저 낮추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그 다음에 한국이 좀 뒤따라가면서 금리를 내리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이제 혹자는 아니 뭐 그렇게 꼭 미국을 쫓아가야 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이제 뭐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면 트릴레마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뭐 삼중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또 impossible trinity 뭐 삼원불가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 한꺼번에 이 세 가지 것을 동시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는 뭐냐면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또 환율의 안정과 또 자본 이동의 자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만족을 시키면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환율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안정적이기가 힘들어요. 환율이 위아래로 상당히 요동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의 안정을 가져가려면 결국은 나머지 것들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아주 이 개방도가 높은 금융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뭐 폐쇄적인 부분으로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이 환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 또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부분, 이거는 이미 변동환율제와 자본이동의 자유를 우리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독자적인 통화정책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우리 경제 여건만 보고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가 없어요. 주변 통화정책 환경을 봐가면서 그거에 후행하든지 동행하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보다도 여전히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인데 미국이 향후에 통화정책을 어떻게 펼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국내 경제가 안 좋고 뭐 물가가 낮으니까 금리를 내린다?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 트릴레마를 감안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는 지금 미국이 올해는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을 단순히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미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는 환경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뒤따라가거나 아니면 뭐 빠르면 아주 뭐 다음 달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 싶으면 우리가 뭐 그 전달에 먼저 인하하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도 경제 여건이 생각보다는 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멈춰주면서 이 경기 확장 기간들이 조금 약간은 더 늘어질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올해 예상했던 금리 인상을 두 번 더 했더라면 금리 인하 시기도 빨리 와서 아마 연말 정도에는 금리 인하로 갈 수 있었는데 요번에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부분을 안 하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도 좀 늦춰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망하기로는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나 가야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시기는 빨라야 뭐 내년도 상반기, 조금 늦어지면 내년도 하반기 뭐 이런 정도로 기준금리의 변화 시기를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주로 이렇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변화 시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주 발표되는 이 한국의 GDP 성장률 또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한번 보아가면서 또 이런 내용들이 잘 예상대로 흘러가는지 점검하는 시간들 또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보내드렸고요. 이제 구독자 수가 거의 1000명이 육박을 했어요. 아마도 이번 주 안에는 1000명을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구독자 1000명을 넘어가게 되면 제가 나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그 영상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된 영상이 빨리 보고 싶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아직도 이 구독, 이 알림 신청 안 하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얼른 해주시면 그 준비된 영상을 빨리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건승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감기가 나아져서 좋은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